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래소 코인 신드롬, 지금도 기회가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을 넘어서 이것이 뭐 대유행 혹은 트렌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끝물인데 최근에 한 8월부터 국내에 이제 신규로 론칭되는 거래소들이 이런 기존의 해외 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또 이제 거기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음으로써 이 하락장 속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얻으심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이 주제를 다뤘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요.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우디에 돌아온 지 약 3주가 됐는데 여기는 실외는 워낙 덥고 또 실내는 냉방을 빵빵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이 항상 좀 목 상태가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해외 생활을 약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의 유창성이 떨어져서 말하다가 이제 뭐 끊기고 뭐 버벅거리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것이 하루의 대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어 실력이 일치월장하지는 않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한국어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게 과연 이 뭐 4개 국어, 5개 국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수준을 유지하시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래소 코인은요, 사실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는 새롭지가 않은 게 작년 바이낸스에서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해서 대단히 큰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요. 현재도 그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이제 많은 수의 상위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비슷하게 지금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F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생기면서 아주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거래소에서 본인이 거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거래소 토큰, 거래소 코인이라는 형태로 페이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래소의 수익의 일부분을 배당의 형태로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시도가 되었고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타 다른 거래소들이 이를 따라하고 또 뭐 인기를 끌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들이 이를 따라하면서 또 이제 전술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얻으시면서 또 이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더더욱이나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이후로 장세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장세가 좋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뭐 3분의 1 토막, 심지어는 한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거래소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보셨거나 혹은 수익을 봤다라는 어떤 정보를 얻으시면서 관심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마켓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이라는 이 사이트는 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마켓캡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탭을 선택하시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크립토 종목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이 다음 탭 익스체인지를 선택하시면 제가 하나 더 띄워놨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정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 최근에 새로 론칭된 빗포렉스라는 거래소가 뭐 압도적인 거래량을 차지하면서 뭐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현재 전 세계 1위로 올라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하게나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진 트레이딩의 세계 1위, 비트맥스가 2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물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한해서는 바이낸스, OKX, 후오비가 각각 세계 3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가둬놓고 열심히 이제 뭐 하우스를 벌이고 있는 이 비썸이라는 거래소, 우리 잘 알죠? 이 거래소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비피넥스, 한때 세계 1위였던 비피넥스는 현재 거래량만으로 보면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시세 선행의 효과, 또 이제 누구나 지켜보는 벤치마킹 지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코인 슈퍼라든지 뭐 최근 거래소 토큰과 관련된 이런 신규 거래소들이 비교적 상위권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정말 거래소가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론칭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언제 거래소가 생겼는지를 이게 정렬이 안 되는군요. 거래소 자체의 수도 아마 크립토 종목의 수만큼이나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하락장 속에서도 거래소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먼저 우리 거래소 코인의 붐을 최초로 일으켰던 바이낸스 코인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사우디는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데요. 그래서 클릭하고 나면 이게 지금 뭐 인터넷이 끊겼는지, 뭐 모뎀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코인은 작년 7월에 한 0.1달러 정도로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고요. 최고점 기준으로 USD 기준 최고점으로는 한 24달러 이상, 그러니까 최대 한 240배까지 상승했던 3개월 만에, 3개월은 아니고 한 5개월이죠. 5개월 만에 240배나 상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USD 기준으로도요, 이렇게 좀 크게 상승했던 요 시기를 제외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6월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바이낸스 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크립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추세이고, 또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NB 코인은 앞으로도 좀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괜찮은 코인인 게요. 보시면 굉장히 시세가 안정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최초에 이제 거래량이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거래소가 거래소의 수익의 일부를 이용해서 바이낸스 코인을 다시 이제 사들이죠. 그래서 점점 유통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코인은 여러 가지 바이낸스 거래소 내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이제 수수료 대신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 투표에도 쓸 수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는 코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조금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거래소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붐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이 붐이 한번 지나고 나서 한 2월쯤, 그러니까 대략 한 8달러쯤 됐을 때, 바이낸스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뭐 기존에 제가 쓰던 뭐 비피넥스나 폴로니엑스 이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워낙 뭐 괜찮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로 거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수수료 한 1년치 정도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BNB 코인을 약 8달러에 구매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대략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14달러 정도 되던 이 시기에 일종의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을 일종의 이제 하락 압력에 대한 방어 자산으로서 이제 종목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음, 비트코인 사토시 기준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한 요 지점쯤에 다시 이제 수수료 정도의 분량을 제외한 전량의 BNB를 처분해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꿨고요. 따라서 어떤 시장의 하락 추세 속에서도 뭐 USD 기준으로는 이익을 보지 못했지만 비트코인 수량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수량을 늘리는데 일조를 한 그런 괜찮은 투자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뭐 시장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폭을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다른 알트코인 종목들에 비하면 여전히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는 잘하고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오비 코인인데요. 후오비 토큰이죠. 후오비 토큰. 후오비는 이제 바이낸스 OKX에 이어서 세계 3대 거래소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후오비 토큰의 론칭은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올해 한 2월경으로 기억이 되고요. 돌아가 보면 지금 후오비 OKX도 자체 발행 코인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OKX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오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로딩을 하고 있죠.
아날로그의 향수가 느껴지고 이 모뎀으로 통신하던 시절의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올해 한 2월경부터 이제 후오비 토큰이 거래가 가능해졌고요. 최초의 가격은 대략 한 1.4달러, 1.5달러 정도였고, 저는 지난 3월 이제 후오비 코리아 오픈 그 이벤트를 전후해서 한 1.6달러 선, 그러니까 이거 좀 늘려볼까요? 예, 대략 한 1.6달러 선이었던 이때쯤에 이제 후오비 토큰에 일부 투자를 했다가 이것이 한 8달러쯤 되었던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6월 한 초순 정도 1.6달러에 사서 1.8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지금 뭐 거의 변화가 없던 요 시점 1.6달러에 사서 1.8달러에 팔았으니까 사실 거의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뭐 6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다시 이제 1.8달러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한 6월 이후에는 모든 알트코인 종목들이 종목에 불문하고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한 요 전까지만 좀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향후 후오비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좀 눈여겨볼 만한 토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쿠코인 쉐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쿠코인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이 주 거래소로 쓸만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안 돼 있는 거래소이고요. 쿠코인 쉐어스는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경에 한 0.7달러로 시작해서 무려 뭐 한 200배나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다시 끝없는 하락이 이어져서 약 한 1.14달러 태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오비는 이게 뭔가 좀 부드럽지 않은 거래소 운영 자체가 좀 부드럽지 않고요. 한 번씩 이제 먹튀한다 후오비 죄송합니다. 이 쿠코인이라는 거래소는 운영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고 한 번씩 이게 뭐 이제 쿠코인이 뭐 먹튀를 할 거라 한다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 만큼 그다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비박스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비박스 토큰. 지금 비박스도 이제 거래소의 이름이고 비박스 토큰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 토큰입니다. 이것도 올해 작년 12월에 한 0.6달러 정도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순식간에 뭐 한 6배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왔다가 지난 6월경에 붐을 타고 이제 1.6달러 수준까지 상승. 현재는 이제 다시 오히려 이제 최초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바이낸스, 후오비, 쿠코인, 비박스 이 거래소 토큰을 네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거래소 토큰이라는 것은 결국 거래소의 어떤 미래 가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후의 거래소가 계속 상위권에 있느냐 아니면 현재 하위권이지만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F코인이 이제 굉장히 또 여기서부터는 조금 컨셉이 달라지는데요. 거래소에서 이것을 발행하고 그것을 수수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람들한테 거래소 코인을 어떤 다른 크립토 자산이나 USDT 같은 돈의 형태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거래소 코인을 거래소 내에서 어떤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컨셉과는 다르게 F코인은 본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거래소 토큰으로 받게 되고요. 또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따라서 이 거래소 토큰을 가지면 가질수록 회사의 주주가 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났고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시면
저는 F코인은 사용해 보지는 않고 이제 얘기로만 들었는데 지금 F코인은 지금 채굴이 끝났기 때문에 아예 정보 자체가 찾아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전고점 대비 F코인은 뭐 한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뭐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에게 상당한 행복과 또 이제 불행도 같이 가져다 준 이 코인엑스 토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엑스는 기본적으로 비트메인이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이고요. 이제 양하이포가 CEO로 있는 비아 BT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기축 거래소이고요. 이것이 올 초에 론칭하고 뭐 거의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최근 6월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활동적인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하면서 뭐 이제 상당히 붐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이제 하락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조금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색깔을 조금 어둡게 나이트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15분 봉, 4시간 봉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는요, 올해 2월에 이제 코인엑스가 론칭하던 당시에는 여기에 크립토 자산을 입금을 하면 최대 10만 달러까지 입금을 하면 거기 해당되는 만큼을 날마다 스냅샷을 찍어서 약 2주 동안 거래소 토큰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당시 한 비트코인 캐시 기준 500 사토시, 저는 캐토시라고 부르는데요. 한 400, 500 캐토시였던 것이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무려 한 5배나 상승을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뭐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이 시세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지난 6월에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종목을 상장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고 하면서 이것이 대략 한 900, 1000 캐토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F코인의 트레이드 드리븐 마이닝이라는 사업 모델을 도입하면서 이것이 완전 뭐 10배 이상 수직 상승을 했죠. 최대 한 2만 100, 2만 500 캐토시까지 갔었고, 저는 2만을 넘던 시점을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무료로 나눠주던 이 물량을 조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꿈틀꿈틀거리던 액티비티를 보이던 이 시점에서 이제 일부 약간 추가 구매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좀 이 시점 7천, 그리고 이 시점이죠.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대략 한 7천 캐토시 정도의 이제 상당량을 추가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뭐 시세가 뭐 한 5,500, 5,600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안겨준 뭐 그런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코인엑스 거래소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연 파생 상품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이제 시나리오를 두고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평가했던 안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19,500까지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제가 좀 스터디를 했었고요. 이것이 19,500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이것이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한 만까지 떨어지는 한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코인엑스가 망하고 비트메인도 망할 것인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빅원이라는 거래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빅원이라는 거래소는 기존의 F코인이나 이제 코인엑스보다도 더 강력한 배당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을 어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per USDT 페어가 있죠. 기존에 빅이라는 어떤 코인이 있었는데, 기존에 성공했던 F코인과 코인엑스와 비슷하게 원이라는 코인을 새로 론칭하면서 초반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이 거래소의 문제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트레이딩 볼륨이 줄어들면서 배당도 줄어들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유통 중인 이 원이라는 코인의 수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세가 이제 잘 방어되지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초반에는요, 이것이 1시간으로는 안 되고 한 6시간으로 보면요. 초반에는 이 원 코인의 가격이 개당 한 0. 대략 한 0.17달러 정도였는데 현재는 0.0013달러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엄청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뭐 100분의 1 토막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보다는 여전히 시세의 하락이 훨씬 컸던 뭐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초반에 진입했거나 아니면은 한 이 변곡점 이후에 진입한 분들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난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거래소로 좀 넘어와서요. 거래소로 가면 코인제스트라는 거래소는 코즈라는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요. 캐셔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캡이라는 자체 코인, UIOX도 마찬가지로 UIO 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비트박스는 링크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코인제스트의 코즈를 먼저 보면요. 자, 코인제스트는 이 코즈라는 코인은 지난 7월에는 뭐 불과 50원, 100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무려 최고 8,350원까지 상승을 해서 거의 뭐 한 160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뭐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처음에 한 100원 내외의 가격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뭐 거의 40배 이상을 상승한 상태죠. 저는 이제 이 코즈라는 토큰이 국내에서도 초반에 좀 붐을 일으킬 거다라고 이제 뭐 아는 분이 정보를 주셔서 이걸 좀 유심히 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했고 해서 뭐 뭐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했고요. 이것을 좀 더 가까이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 앞서 이제 보여드린 그 해외 거래소들과 비슷하게 한번 초반에 이제 엄청난 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점차 시세가 떨어지고 현재는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코즈의 어떤 유통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다만 이것이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느냐, 유지되다가 한 번에 확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그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캐셔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반에 뭐 한 0.4원 하던 것이 이것이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거의 한 2원, 2원 이상까지 예, 여기 있죠. 2.4원까지 갔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 반토막 이하가 난. 캐셔레스트는 지금 코즈를 약간 후행해서 따라감으로 대략 이제 지금 이렇게 반토막 나서 약간 횡보하다가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UIOX는 최근에 이제 또 좀 붐을 일으키고 있죠. UIOX. 이것은 이 그래프를 활용하기가 제가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그래프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30원, 뭐 많게는 한 100원 하던 이런 코인이 현재는 무려 한 530원까지 갔다가 현재에도 한 460원 이 정도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UIO 코인도 이제 이 코즈나 캐셔레스트의 사례를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초반 요 한 100원 정도에 매입하셔서 아마 한 200원대 또 아니면 한 400원대에 매입하신 분들도 매도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신 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이 기존 거래소들의 사례를 본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은 이제 점차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코인의 어떤 운명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요. 국내 이 코즈, 캡, 그 다음에 이제 UIO 코인이 셋 다 해외 거래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결국은 저는 여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한때 굉장히 익숙했던 빗썸 거래소입니다.
지금 이 빗썸 거래소를 보시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빗썸 거래소에 뭐 얼마 전 아니고 벌써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거래소의 입출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모든 코인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면서 뭐 상승을 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래소는 뭐 300원, 400원인데 혼자 1,300원이고요. 여기 스팀도 다른 거래소는 1,000원인데 혼자 뭐 거의 5,000원. 이게 현재까지 이제 입출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뭐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빗썸이 하우스가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도박에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고요. 도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뭐 사기 같은 것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음지로 내몰 것이 아니라 양지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괜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주위에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뭐 이런 부분들을 삶의 활력소로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마카오 굉장히 자주 가시는데 뭐 매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마카오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마카오 그 알잖아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 마카오가 얼마나 자연경관이 우수한데 뭐 이런 조금 이상한 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다시 애정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비트박스라는 거래소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 비트박스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 라인이 또 라인의 자회사가 설립한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링크라는 코인을 론칭을 했고요. 라인 코인 링크라고 써 있죠. 이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일부를 좀 분배를 하고요. 기존의 트레이드 드리븐 마이닝과 비슷한 형태로 일부를 드랍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고객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코인과 다른 점은 이것은 라인에서 보증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치가 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5달러의 가치를 이제 미니멈으로 보증해서 네이버나 라인 관련 서비스에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미니멈 5달러를 보증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무려 이제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거래소 코인 자체, 거래소 코인은 아니고 링크 코인 자체의 시가총액 자체가 5조 원이 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어느 정도 인기를 얻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뭐 오르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기존의 다른 경쟁자 대비 좀 승기를 잡기 위해서 초반에 프로모션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5달러 이상의 어떤 하이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 거래소에서 열심히 이제 링크 코인을 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소 자체는 굉장히 허접한 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거래 환경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 여기도 바이낸스에도 비슷한 환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낸스는 써보신 뭐 많이들 쓰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이지만 모바일 버전도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하죠.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호가창 뭐 매수 호가 나와 있고요. 여기 스프레드가 얼마인지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차트도 나오고요. 좀 눈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야간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상장된 코인도 많고 기축 마켓도 4개, 기축 통화도 4개나 되죠. 트레이드 히스토리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 리밋도 지원을 하고 현재 본인이 주문한 거래 내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24시간 거래 히스토리는 뭐가 있는지 뭐 이것을 한 화면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트박스라는 거래소로 오면요 현재 지금 화면을 검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호가 현황과 이제 거래 내역을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게 호가 현황과 거래 체결 내역을 봐야지 이제 사실은 매수 매도 이렇게 본인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두 화면으로 분리해 놨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지금 폰트 사이즈도 여기랑 여기랑 폰트 사이즈도 다르고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세 가지 뭐 이제 기축 마켓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뭐 크게 여기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외에도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매수나 매도를 하면 여기 미체결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체결되었을 때 여기 체결되었다라고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체결되면 이게 없어지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매수 1000개 이렇게 주문을 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개 이제 매수 주문 써 있죠.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기 리프레시 버튼을 막 눌러야지 이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런 이상한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거래소에 애정을 가진다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제 현재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변의 확대죠. 저변의 확대. 지금 우리 네이버나 라인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전 세계에 무려 3억에 가까운 유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거래소 통해서 링크라는 코인을 나눠주고 이것을 뭐 이모티콘을 산다던가 뭐 친구한테 선물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3억 명의 인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 회사가 여기에 이제 뛰어든다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 이제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95년 한 그 근방으로 인터넷이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은 그 누구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 윈도우 98을 이제 기존의 도스 환경에서 이렇게 윈도우 환경으로 전환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애플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급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다가왔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요, 애플 아이폰 3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 그전에도 폰을 들고 다녔지만 뭐 이상한 뭐 S 모모사의 뭐 준 이런 서비스 있었죠. 폰으로 인터넷 쓰면요, 한 달에 인터넷 요금 막 1000만 원씩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막 사회적인 막 갈등이 유발되고, 애기가 뭐 실수로 인터넷을 잘못 써서 뭐 300만 원이 청구돼서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이상한 신문 기사들이 나오곤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네이버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게 우리가 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혀 이 거래소랑 관계없지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카카오에서도 뭐 이런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서 이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끝내기 전에요, 최근에 또 이제 가장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론칭된 거래소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중국계 거래소가 하나 이제 트레이드 드리븐 마이닝을 필두로 하나 기치로 내세우면서 오픈을 했고요. 이 거래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게, 거래소에 갈 때마다 이런 저하고는 상관없는 투 차이니스 유저 뭐 이런 공지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게 뭐 일주일간 보지 않기 이런 게 없죠. 좀 급조된 느낌이 나고, 오늘 34% 하락했습니다. 이 거래소 코인 IQC가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IQC가 론칭된 지가 불과 한 2,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똑같습니다. 다른 이제 배당 거래소 거래를 하면 토큰을 나눠주고 배당을 받는 형태 똑같은데, 지금 론칭된 지 3일 만에 이렇게 됐죠. 자, 론칭돼서 막 오르는가 싶더니 무려 하루 만에 70%가 폭락하고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오늘 35%가 또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 거래소 코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래의 어떤 거래소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오르고 내리는 것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이제 거래소의 미래 가치로 수렴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좀 장기적으로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하이프를 노리고 단타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자금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